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화소날굿 한 칸 걸친 편 33번째 기보로 초반 판자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보를 놓아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들이 물론 많이 보여서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막연하게 프로들이 둔 수법들이 좋아 보이던 시절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프로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보를 놓아보더라도 마냥 따라 두신다든지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기력 향상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인공지능 기보집 놓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공지능끼리의 대국, 프로 기자들보다 최소 3점 이상 강한 고수들의 바둑이니까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중급자분들에겐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제가 만든 화점 소목 날일자 구침 화소날굿 3권 기보집 세트가 인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입해 주셨고 해설은 따로 없어요. 한 권에 50판씩 들어있는데 제 채널에서 간간히 기보집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화점과 소목 날일자 구침의 조화입니다. 날일자 구침은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도 날일자 구침이 지금 블루스팟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익숙하면서도 좋아하시는 보석 같습니다. 자, 이때 백이 보통 날일자로 걸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선에 한 칸 걸침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훅도 붙여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선택으로는 이렇게 따라서 젖히거나 치받거나 해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둘 다 모두 비슷합니다. 둘 다 가능한 선택이에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두는데 오늘 기보집의 내용에서는 이곳을 일단 눈사태형 정석을 두듯이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가는 변화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소날굿 한 칸 걸친 편 33번째 기보인데요. 이때 여기서도 보면 다 둘 수가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블루스팟으로 떠오르는 자리인 젖혀가는 수, 이 수도 이제 기보집에서 제가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1번으로 젖혀가는 변화도 기보에서 여러 개 다루었고요. 그냥 늘어가는 수도 가능한 수, 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늘어서 들어가는 수, 그리고 오늘 기보에서는 이 선을 뻗는 수, 잇는 수, 대략적으로 요 4가지 정도가 이제 둘 수 있는 선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선을 늘어가는 아주 실리적인 착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둘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가장 실리적인 수예요. 그냥 있게 되면 단단하지만 좀 백의 공격을 엿보고 있죠. 백돌에 대한. 하지만 백도 호구나 또는 입구자로 이렇게 자세를 잡았을 때 꽤 자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있는 수도 가능하지만 늘어가는 수가 지금 보시면 거의 승률적으로도 정수 범위고요. 바로 두실 수가 있는 착점이에요. 백은 이제 2점머리 늘어서 두게 되는데 한 번 더 밀고 또 늘 때 이 막히는 곳이 여전히 큰 곳입니다. 이때 이제 몇 번을 밀어야 되나 기억을 하신다면 4줄에서 한 번 더 밀어서 5모까지 5줄까지 밀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형태가 과거에도 많이 뒀던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렇게 둔다면은 이 선을 그냥 꼬부리는 것이 정수이고요. 인공지능은 손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옆구리를 붙여서 백이 나오면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고 돌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형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변 쪽에 막혔을 때 이 막는 수의 가치를 인공지능은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붙이는 수로서 흙이 이 백이 빠져나왔을 때 당장 축은 안 되니까요. 끊는 수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약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늘어놓고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에서 둘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자리를 선점 나가게 되면 득보단 실이 많다. 좋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 붙이는 수는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실전에는 이제 기보상에 손을 빼고 묻지마 33이죠. 인공지능 간의 이제 대국인데요. 이렇게 33을 침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걸치는 방향, 그리고 상대가 33을 침입해 왔을 때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막는 방향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모양을 키우기 위한 쪽을 이제 막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변의 모양이 워낙 크니까 뭐 하변에 이 정도로 벌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만, 네, 보통 인공지능은 반대로,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처럼 좀 이렇게 되어 있다면 33에서도 보시면 이런 쪽을 막고 이런 식의 정석이 전개가 되었을 때 이 좌변의 모양이 비록 커 보이지만 이 커 보이는 모양 키우는 방향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을 막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면 좀 모양을 좀 더 단단하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3 침입했을 때 항상 어느 곳을 막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이렇게 막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승률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역시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반대편을 막아서 두어가죠. 네, 기보의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젖혀서 이때도 막는 수도 물론 이제 기보상에는 정수이고 또 인공지능이 보통은 이렇게 끊기더라도 여기서도 워낙 다양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수를 바로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의 기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수를 쳐서 호구를 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렇게 날일자로 덮는 정석에서 흙이 치받고 젖혀가면 이렇게 늘어서 두기는 싫어요. 뭔가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두더라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승률상으로도 뭐 전혀 나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침착하게 두는 것도 작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실전에 이곳을 젖혔는데 흙이 막았을 때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모양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양보다는 하변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죠. 흙에게 한번 밀려있는 것과 백이 먼저 이 밀어가는 자리를 막아서 선점하는 그런 차이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이 바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바둑을 두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이렇게 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이 진행 만약에 두게 되면 상대방이 그 큰 모양을 짓는데 최대한 흙돌의 머리가 나옴으로써 견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기보상에서는 막고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그 기보집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그 정석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보집 한 판에도 여러 개의 정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특히 주변 배석도 보면서 정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보를 놓아보면 그런 배석까지 고려해서 정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적합하실 거예요. 물론 중급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기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하변의 모양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흙도 반대편을 끊어서 돌려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치를 하는 아주 유명한 정석이죠.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정석인데, 이 정석을 축을 보고 두셔야 돼요. 보통은 저 대각선 쪽에 흙돌이 놓여 있으면 나가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수가 안 되지만, 만약에 백돌이 놓여 있다면 또는 돌이 없다면 그냥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하시면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둬야 돼 하고 생각을 하시고 날일자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축관계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변을 공략하는데, 지금도 뭐 제가 옛날 감각을 좀 되새겨보면 이렇게 붙여서 차단해서 두고 싶은데 이렇게 두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두면 뭐 별것도 아닌데, 지금도 이 자리가 너무 크다고 하죠. 이런 자리 만약에 두어갈 경우 바로 막습니다.
막는 곳이 그렇게 커요. 물론 귀는 살아있지만 귀에서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죠. 넘어가는 수가 있죠. 하지만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여유있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는 곳의 가치가 저는 이렇게까지나 큰 곳이었나 생각될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 모양을 줄이는, 폭을 줄이는 이 선의 미는 수를 택했어요. 그러면 저라면 이때 눈 딱 감고 그냥 늘어서 대응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늘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늘더라도 5대5로 호각이고요. 이제 단지 인공지능은 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곳인 또 흑도를 압박하는 곳에 다가서는 자리를 두었어요. 이 형태도 흑이 지킨다면 나를자, 보통 정석 후에 나를자까지 지키면서 정석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하변에 막는 곳이 워낙 큰 곳이 되기 때문에 막았을 때 베개 그 하변 모양도 커지고 또 귀에 막혔을 때 흙 모양에 대한 뒷맛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두는 거고요. 밀어서 두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여기서도 정말 침착하게 입구자로 나옵니다. 이 형태 기억하세요. 일단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니까 이때 만약에 흙이 이 베개의 석점의 약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치받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백돌이 양분되면서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사실 그 전으로 넘어가면 이런 형태 젖히고 너무 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도 만약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두어온다면 돌을 그냥 버리는 작전으로 두더라도 백이 좋습니다. 지금 정말 시원하게 버리죠. 이렇게 돌을 버리더라도 백이 7대3 정도로 우세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잡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치받아서 움직이는 수를 보류한 채로 입구자로 이렇게 행마해서 나왔고요. 백도 한번 잡아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서로 간의 급소예요. 서로 간의 백돌도 곤마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텁게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전에는 받아 주었습니다. 잠시 제가 클릭 미스로 기보가 지어졌는데요. 다시 불러오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흙도 당장 이렇게 치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미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뒷맛만 남겨둔 채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약점을 지켰고요. 이때 행마가 재밌습니다. 사실 어느 곳을 밀더라도 백이 이렇게 젖혀서 모양을 키워오면 상당히 큰 모양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기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지 않는다면 이 나를자로 덮어 씌우는 자세가 너무 제격입니다. 귀가 아직 미생이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사실 안쪽에서 한 번 더 보강해서 산다면 바둑에서 왜 쌈짓 뜨면 지난이 대해로 뻗어나가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앙 쪽이 대해인데 대해로 뻗어나갈 수 없게 막혀버리게 되면 모양도 좋지 않고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두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이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블루스팟의 자리이자 기보상에서 이렇게 두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 실전이라면 둘 것 같은데 이렇게 두었을 때 따라서 이렇게 두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류하고 중앙 쪽으로 이렇게 삭감 통해하면서 또 동시에 이 나오는 수도 엿보는 수법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백이 밀어달라라는 주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밀어올 경우에 백 2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금기행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실전에는 나를자를 두고 옥도를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착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바로 나가는 수가 성립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끊는 약점도 남아있어서 결국은 지켜야 되는데 한번 막아놓고 이렇게 역습을 통해서 백을 압박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약점을 지키는데 이 나오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보셨죠? 놀랍게도 빈삼각을 추천합니다. 빈삼각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빈삼각이 그만큼
금기된 행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고급자 분들에게는 이러한 빈 삼각을 진짜로 자유자재로 둘 수 있어야만 1급이 될 수 있고요. 네,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일단 모양이 안 좋으면 기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빈 삼각이 두고 나서 보니까 이 나오는 수를 선수로 없앴죠. 그리고 네, 이렇게 큰 곳까지 선점할 수 있어서 그만큼 2배의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돼도 어느 정도 포석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흙은 이제 실리를 차지한 대신에 좌하 쪽에서는 백이 조금은 활발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호간에 최선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걸쳐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입구자 정말 놀라운 수입니다. 실전이라면 그냥 이런대로 욕심인가 이 정도로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발이 좀 느려요. 승률적으로도 지금 수천수에 없죠. 거의 6%가량 떨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해서 확실한 집을 짓고 싶은데 인공지능은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가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둔 수도 그냥 띄었을 경우에 이 모양을 흙이 이 정도로만 공략을 하더라도 건너붙이는 작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되더라도 흙의 타개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입구자로 둔 수는 최대한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또 인공지능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라면 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들어가서 활개를 치고 살아버리죠. 여기서도 젖혀서 호구를 쳐서 이 끊는 약점을 엿보고 있습니다. 받는다면 이곳인데 여기서도 흙이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한 번 더 젖혀서 이런 모양으로 잡았을 때 모양이 좋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보시면 제가 좀 약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었을 경우에 여기서 그냥 이었을 경우에 네, 이것도 돌을 버리는 작전으로 가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실전처럼 똑같이 젖히고 늘 때 호구를 치고 백이 이곳을 받는다면 지금은 찔러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의 승률이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얇아져서 무거워져서 요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젖혀가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네요. 네, 인공지능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확인해서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화소날굿 한 판의 기보에도 60여 수, 길게는 70여 수, 80여 수까지 들어있는데 전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보상에서는 침투해서 들어가고 붙이니까 또 한번 들여다보고 웅수타진을 했고요. 만약에 있는다면 그냥 이렇게 이쪽을 밀어서 돌을 버릴 것 같은데 네, 실전이라면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습니다. 이 진행도 상당히 어렵네요. 네, 선수를 이렇게 돌파했을 때 놓고 보면 이 교환이 득이기 때문에 100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흙도 받지 않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하네요. 이런 한 수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발상도 사람이라면 두기 어렵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 두어온다고 해도 실전이라면 그냥 바로 들어가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워낙 타개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바로 침입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호구를 치니까 100은 102점을 내주고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냥 두면 단수 한 방을 먼저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축이 걸렸을 때 흙도 대마라면 대마라고 할 수 있는 돌들이거든요. 돌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먼저 보시게 되면 실전 진행인데요. 여기 끊는 약점을 남겨둔 채로 호구를 쳐서 패를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런 뜻인데 패감이 어디 있나요? 저도 이렇게 왜 단수를 치지 않나 라고 해서 봤더니 이 자체로 백이
지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은 아주 가벼운 패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을 빼고 두더라도 이런데 따내게 되면 결국에는 흙의 권리로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를 덥석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를 할 거냐라고 떠보는 거죠. 물어보는 응수타진인데 그냥 받아주니까 끊겨서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33번 기보의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우하기 정석의 모양에서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좌하기 정석의 모양도 심심치 않게 프로들 바둑에서 워낙 흔한 형태니까요,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리고 끝으로는 좌변에서 침투 이후에 타개하는 수법. 언제나 버릴 각오로 두면 됩니다. 이 자리도 백이 바로 둘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칸으로 벌렸을 때도 의외로 자세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추천수 알아보면 이렇게 되면 흙이 백의 진영에서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켜오더라도 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잘 모른다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점 소목 나를자 구침의 조화예요. 3권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